자, 디스커션 페이퍼의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넷 마이그레이션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넷 마이그레이션을 컨트롤하는 게 거의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비자는 지원자들이 막 비자를 막 넣어요. 넣으면 나중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심사하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뭐 블로킹 할 수가 없어요. 못 넣게 하면 되는데 넣은 비자에 대해서 어떠한 게 제뉴인한 사람이 너무 많다면 다 줘야 돼. 그럼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이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관광 비자 컨트롤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호주 안에서 뭐 이게 하우싱 크라이시스 갖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지금 뉴사우스웨일주나 빅토리아주는 에어비앤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게끔 하거나 막 그렇게 정책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치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도시에서 사람들 집을 못 구한다는 거지 시골에서 집을 못 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티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죠. 왜? 공항이 좀 더 시티에 있으니까. 그럼 들어왔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외곽 지역에 가고 외곽 지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끔 하면 좋거든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해법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골로 잠시 이동을 시키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분들이 영주권 받으면 다시 도시로 돌아옵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영주권을 만약에 다윈에서 받았다, 뭐 애들레이드에서 받았다, 퍼스에 받았다. 그럼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 계시느냐? 아닙니다. 다들 대도시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뭐 시드니, 브리즈번, 멜번으로. 시간차만 좀 있을 뿐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대도시로 직장 때문에 옮기는 경우도 많고요. 거기서 또 뭐 결혼하기 위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뭐 교육이나 이런 것 부분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지방에서 서울 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계속 남아 있을 만한 이유를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많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디스커션 페이퍼에서 하는 리저널 지역을 좀 부양책을 만든다는 뜻은 뭐냐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외곽적으로 분산시켜 볼까 하는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법을 바뀌거나 또는 정책을 만들 때 다양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네,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첫 번째 뭐 지역 고유 기술 요구를 지원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거기서 계속 있으면 되겠죠. 이주자들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 이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나쁠 수도 있고 지역 사회를 계획적으로 이주를 통해 강화 이게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잘 개발돼야 되거든요. 그럼 노는 공간도 공원도 많이 조성해야 되고 사회 인프라도 구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도 건설해야 되죠. 그러면 이 돈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돈을 만약에 하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제 지방세 같은 게 있고 국세도 있는데 어떤 지방은 이 지방세가 많이 거쳐요. 특히 서호주가 지방세 엄청나게 많이 거칩니다. 거기 광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호주는 자기들이 번 돈을 연방정부에 갖다 주고 다시 연방정부에 돈을 받아 가는 구조인데 돈이 남아 돌아서 서호주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지금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주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골 지역에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야 인프라도 잘 안 돼 있죠. 도로도 잘 안 돼 있고 대중교통도 잘 안 돼 있고 집도 좀 너무 허름하고 외곽에 돼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겠죠. 그다음 국제 관계 강화를 위한 지역 이주 설정, 뭐 외곽에서 데리고 온다는 뭐 외부에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는 맞춤형 이주 시스템 구축. 이거 뭐냐면 복잡하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심사를 단순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은 어떤 기준만 맞으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타겟을 갖고 있는 비자들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지역 이주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체류하라는 거죠. 그냥 한 3배 정도로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비자를 더 늘리겠다는 거죠. 지역 노동력 수요를 충족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뭐 다마를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더 확장을, 다마를 가만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마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당연한 건데, 다만은 나이 제한이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직업군도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업군이 원래 이제 미들 롱텀 숏텀이 있었잖아요. 근데 미들 롱텀 숏텀이 없어도 되는 비자가 이 다마입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45세에서 55세까지 직업군만 좀 다르지만 확장되고요. 영어 점수도 약간 좀 낮아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컴 스트레스홀드도 낮습니다. 외곽 지역이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확장한 데 뭐냐면 이 다마가 그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장하는데 약간 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금 수정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 그들의 기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 처리가 가장 우선 지역을 선정한.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기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빠르게 처리한다는 뜻은 뭐냐면 외곽 지역의 비자 심사를 우선을 준다는 건데 지금 이미 외곽 지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또 얘기를 하죠? 거기 안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 뭔가를 또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외곽 지역인데 그 외곽 지역이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메트로 멜번, 뭐 브리즈번 또 메트로 뭐 브리즈번 있겠죠? 메트로 시드니처럼 그 지역에서 옛날에 뭐 질롱이나 골드코스트나 이게 외곽 지역으로 불려지는데 그게 과연 외곽 지역인가라는 퀘스천이 온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 퍼스 전체가 외곽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퍼스, 애들의 이게 지역 센터는 조금 위험한 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하진 않죠. 위험하진 않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조금 빠른 우선순위 지역에서는 조금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이주 계획을 위해서 주와 협력한다는 뜻은 뭐냐면 연방정부에서 그 주가 원하는 대로 쿼타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원하는 주가 원하는 직업군이 있겠죠? 그 직업군을 어떻게 풀어줄까라는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주에 사람을 이주하려면 연방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주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태평양 호주 이동성에서 뭐 이렇게 확장, 이거 뭐냐면은 이제 태평양 지역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호주에 데려오는데 대부분 다 농장에 이동하겠죠. 그리고 호주 지역 경제와 노동력을 위해서 뭐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를 촉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워킹 홀리데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이 시티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외곽 지역으로 좀 더 유동성 있게 이동할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디스커션 페이퍼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봐야 될 건 뭐냐면 퀘스천.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퀘스천을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그 퀘스천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결과적으로 어떤 이민 정책을 만드는 폴리시의 기준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의견 내보세요. 지금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걸 받고 나서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얘네들이 건들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마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 다마 바뀐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리고 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를 조금 더 풀어주겠죠.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구사 조건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 뭐 영주권이죠. 거의 영주권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까라는 고민을 하겠죠. 이민성은. 왜냐면 이 사구사 같은 경우 거의 영주권이니까 그 외곽 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가 너무 어려워요. 요거를 조금 바꾸겠죠. 그 다마도 약간 스트릭한 부분도 조금 바꾸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는 당연히 얘기할 건 뻔합니다. 이거 다마 요구 조건 좀 낮추고 지역 고용주 후원도 기술심사 필요하고 뭐 경영 3년하고 영어 점수 필요하고 이런 것들 좀 더 낮추라고 얘기하겠죠. 실제로 사람이 필요한데 가지를 못하니까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제 생각에 완화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넘버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너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은 닫겠죠. 그러나 처음에는 안 그럴 겁니다. 왜냐면 넷 마이그레이션 사람들이 호주에 왔을 때 시티와 리저널 지역에서 분포를 할 때 리저널 지역보다는 시티에 대부분 있으니까 처음에는 거기가 비자가 나오는 것 같아라는 약간 희망 고문을 하셔야지 그분들이 이동을 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발표를 해도 과연 시행이 바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내년 선거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이길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2번. 지역 직업 목록이 있어야 할까? 이게 지금 현재 또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미들, 롱텀, 숏텀 있죠. 그 지방 지역 직업군은 미들, 롱텀, 숏텀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여기 포함 안 된 직업군도 있어요. 그래서 다마가 이제 그 직업군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건데, 그 지금 현재 코어 스킬 리스트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코어 스킬 리스트로 다 커버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 목록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될지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 이민성에서. 자, 그러면은, 왜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뭐 오프 스킬에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아무도. 근데 그 지역에는 필요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 있게 만들어요. 이거 누구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겁니까? 간단하죠. 그 스몰 비즈니스가 그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 오너들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 비자 간의 지역 정의를 일치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점수제 비자의 외곽 지역 정의, 그 주정부에서 말하는 외곽 지역 정의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복잡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사구사 비자, 이렇게 지금 현재 리저널 지역도 세 가지로 분류 나눠져 있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고민되겠죠. 하여튼 근데 이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와도 지금 약간 애매하게 외곽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조금 불이익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 비자 설정을 어떻게 개혁하여 이 말은 좋게는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냐면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이 자기 시골에 갔는데 실컷 일했는데 안 좋은 소리만 나와. 그럼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갔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농장에 갔는데 패킹했는데 시급을 제대로 안 쳐줘. 그러면 안 가죠. 안 그래요? 그럼 또 시티가 더 나으니까. 근데도 시골에 갔는데 시급이 괜찮아. 그럼 여러분이 계속 가겠죠. 돈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걸 먼저 완화를 조금 해서 그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이 시골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하겠죠. 그리고 아마도 어떤 특정 직업의 비자 요구 사항이나 연계하지 않고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 지역을 선호하는 목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한가? 뭔가를 네, 어드밴티지 주면은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런 워킹 홀리데이들이 시골 지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떠한 옵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번. 다양한 피자 제품 간의 피자 간의 저임금 이주에 대한 더 일관된 접근 방식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사파리 비자가 지금 인컴 셀스홀트가 지금 7만에서 7만 3,150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외곽 지역의 고용주를 완전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시티도 7만 3,150불을 못 맞춰요. 지금 헤어드레서, 카페 매니저, 쿠, 73,150 힘들합니다. 지금 65,000 저희 주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 그게 가능한가? 그쵸? 그럼 외곽 지역은 저임금으로 유지하고, 시티는 고임금으로 유지하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이쪽에는 좀 완화시켜주고, 요건 높여먹고,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자 때문에 이걸 조금 어떻게 보완할 건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설정 한계를 그러니까 크리테리아죠. 크리테리아 할 때, 그러면 더 많은 이주민이 지역에 정착할 수 유도하고 유지율이 높은 요인이 무엇인가? 당연하죠. 영주권이면 영주권. 왜냐면 지금 현재 491 비자, 494 비자가 체류 기간이 길어요. 3년. 근데 그걸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오래 있다면은 영주권을 더 많이 준다고 하면 그렇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정부도 외곽 지역 주정부가 491이 있잖아요. 그럼 491 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에서 한 달, 또는 어떤 주는 6개월, 어떤 주는 1년 이렇게 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처음에 신청할 요구 조건을 또 높이고, 비자를 받고 나서도 체류 요구 조건을 높이게 되잖아요. 그럼 계속 그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또 만약에 외곽 지역에서 공부를 했다. 그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때 계속 있도록 해주면 괜찮겠죠. 이게 약간 웃긴 건데, 저번 주에 새로운 점수제 비자에서는 지역 점수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지역에서 공부해도. 근데 이거는 그 반대의 의미예요. 지역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임시 비자가 대규모 이주민의 지역 정착을 성공적으로 장려하고 있나?
어, 못하고 있죠. 네. 임시비자 기간은 적절한 길이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임시비자가 뭐 지금 현재 뭐 4년짜리 주잖아요. 뭐 내상이 5년 이상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기간을 채우면 그 다음 영주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 고용주 후원 비자와 지역 지명 비자가 동일한 임시비자 조건을 가져야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정부와 고용주가 지금 현재 조건이 달라요. 그렇죠? 예.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494하고 482도 다르고 지금 491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조금 조건을 제 생각에는 조건을 갖게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비자 기간은 같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판매 이후에 이주민이 지역 호주로 지금 돌아오죠. 돌아왔는데 다들 시대에 체류하는 거예요. 그럼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네, 다시 그 사람들 다시 외곽 지역으로 어떻게 이동시킬 건가? 당연하겠죠. 영주권 준다고 하면 다 갑니다. 예, 예,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여당에서나 이민성에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넷 마이그레이션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인데 그럼 어떻게 시티 있는 사람을 외곽 지역, 그러니까 리저널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 하반기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일부 그 리저널 지역 디스커션 페이퍼입니다. 그 중에 타겟이 뭐냐면 고용주 스폰 비자, 주정부 스폰 비자 두 개가 되고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도 들어가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지역 뭐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